평소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술을 만들어 마셨다면 오늘은 나 말고도 집에서 술 만들어 마시는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인데 같이는 아니고 같이 만든 건데 또 같이 만든 건 아니고 뭐 그런 like that. 일단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사과라는 재료부터 일단 정하고 각자 어떤 술을 만들게 될까 라는 주제의 영상인데 레시피부터 빠르게 보면요, 사과부터 박스로 시켜다 놓은 거 깨끗하게 세척을 잘 해가지고서 칼질 안 해도 되는 편한 거 다이소에서 집어다가 썰은 사과 싹 다 갈아버리면 다시 작게 칼질 썰어서 즙을 짜내고 갈아내고 짜서 준비된 사과즙 85리터 완성 따란. 여기다가 이제 알코올 도수를 위한 발효 잘 되라고 설탕 아주 조금 살짝 넣고 pH를 낮춰서 산도를 안정하기 위한 무수구연산 넣고 과일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팩틱 엔자임 세포 벽을 끊어주게 될 효소 넣고 와인 전용 효모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 재수시켜서 온 집안에 시큼하게 상한 빵 냄새 가득 차도록 기다리다가 술에다가 바로 투입. 이대로 뚜껑 닫아 에어를 꽂아놓고 열을 기다렸다가 증류기에다 때려넣고 불을 올리고 기다리면은 술이 나온다. 오예. 두 번을 증류해서 잡내와 군내를 잡아내고 모든 알코올 쫙 다 뽑아내면 이제 1년 전에 사과술 담아놨던 오크통 들어있던 거 빼고 이제 만든 도수 더 높은 사과술 넣으면 됩니다.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참 쉽다, 그죠? 빠르게 요약된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얘 채울 거예요. 5리터짜리 오크통인데 헤드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속에 들여다 보이는 이거. 작년 이맘때쯤에 여기다가 사과 주스로 만드는 술, 사과 와인 사이다를 만들었고요. 그대로 그걸 조금 빼서 증류해버린 56도짜리 술을 도수를 끌어올려서 20도의 주전광어 사과 와인을 채워 넣은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뭐 여름 지나 가을 다가오면 당대를 박은 그 사과 주스 술 말고 찐 사과로 만들어서 증류한 술 높은 걸로 채워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게 바로 오늘임. 일단 이거 두 개는 사이다, 그러니까 사과로 만든 사과 와인 두 종류입니다. 일단 뭐 제정신이라는 게 건강에 참 해로운 거라 술 안 마시면서 술 얘기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또 없거든요. 보다시피 내 앞에 페트병이 꽤나 단단해져 있는데 탄산화까지 마친 사과주입니다. 적당한 당분을 추가해서 2차 발효를. 지금 이게 두 병인 거는 얘네가 레시피가 미세하게 달라요. 라고 말하기 전에 맛부터 설명을 할걸. 일단 향은요, 확실히 생과를 쓴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실물 사과를 쓴 가치가 있어요. 그 값어치를 하는 향입니다. 진하게 사과향이 피어오르는 게 아주 만족스럽네요. 약간 그 사과잼, 뭐 마멀레이드, 근데 그게 상했어요. 그러니까 잼 한 병 사다가 식빵에 맛있게 잘 발라 먹었는데 그 잼 떠먹던 숟가락에 침 묻어있는 채로 막 두 번 세 번 퍼나른 거야. 다 먹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고 구석에 두어 달 냅둔 잼, 뭐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어봤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아주 뭐 긍정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도움이 되는. 다음 뭐 검은 뚜껑은 좀 탁하죠. 이게 왜 탁한 색이 난 건지는 이따 레시피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금방 거보다 사과향이 좀 덜해진, 약해진, 뭐 잔잔해진 쯤의 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게 얘보다 뭐 덜하다인 거지, 어우 뭐 사과 어디 간겨 까지는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옆에 놓고 버티컬 때리니까 리틀비 아주 조금 부족한데 뭐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정도는 또 아니에요. 일단 얘네가 둘 다 계산으로는 10도 근처, 얘는 10.33도의 알코올 도수인데 향만 맡기로는, 코에 때려 박기로는, 콧구멍 속에 있는 미각세포에 때려 박히기로는 확실히 두 개 다르기는 달라요. 둘 다 생사과를 쓴 건 맞는데 다르다 느껴지는 이유가 또 미세한 레시피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흠과 비품, 못난이 사과 등등으로 불리는 주스용 사과예요. 크기가 작거나 흠집이 있거나 멍이 들었거나 과숙이 되었거나 그렇게 나오는 흠과는 10kg에 성비까지 26,000원쯤에 샀으니까 과숙 사과라면 즙만 필요한 나한테는 오히려 좋으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세척해 주겠습니다. 생긴 게 엉망진창이 흠과라고 해도 주스용 사과니까 뭐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로 술을 만들 거니까, 증류해 버릴 거니까, 알코올 도수 65도짜리가 목표니까 평소에 그렇게 다이소 자주 가면서도 쳐다보지도 않던 건데 사과로 술이나 만들어 볼까 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자마자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집에서 그 착즙기를 좀 쓰셨던 분들은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뭔가 다르게 생겼네. 소리는 큰데 나오는 소리가 좀 저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거봐, 그런가 봐. 착즙기를 처음 쓰는 거라 너무 어설펐나 봐요, 쟤. 이거 아마 뭐 집에 쓰시던 거랑 보통의 착즙기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는데 사과 조각을 한 번은 더 잘라줘야, 조금 더 작게는 썰어줘야 갈아낸 모터가 내어주는 토크 이상으로 걸리지 않고 과부하 없이 돌아가지 싶더라고요. 열심히 잘 잘라주겠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착즙기 여기저기 붙어있는 사과 조각과 껍질 등등은 제가 화면 보정으로 지웠다고 치고 눈에 안 보이는 걸로 해줘요. 이렇게 갈면 배출구로 연결되어 있는 식품용 호스 따라서 아래 있는 통에 담기고 즙이 워낙 잘 빠져버리고 난 이후에 마른 과육, 이거 약간 뭐 펄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느낌의 껍질과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얘도 이따 쓸 데가 있으니까 따로 받아두겠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어요. 아니 사과 10kg 가는 게 이렇게나 한참 걸린다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나온 게 이거 5.2L
1리터 뭐 대강 그쯤으로 보인다 그죠? 사과 10kg 한 박스를 다 갈아서 중간에 뭐 로스 조금 생기고도 얻어낸 게 5.2리터니까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총 필요한 사과즙의 용량이 최소 75리터예요. 대략의 계산으로 그쯤이면 증류하고 이것저것 해서 5리터짜리 오크통 가득 채우고도 2병 정도 나오겠다를 역산을 해놨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140kg의 사과가 더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야, 이 가격도 가격인데 사실 지금 이거 5리터 갈아내는 이거를 다시 또 14번을 넣어야 된다고? 업체에서 대량으로 집 짜놓은 거 넣을 거임. 저는 사실 사과 100%의 고집을 좀 부리려고 배송 이틀 기다려서 주문했기는 한데요. 이거보다는요 과수원에서 직접 수확한 걸 세척하고 착즙하고 살균까지 맞춰갖고 담합하는 것보다는요 집에서 하실 땐 사과 논축액을 쓰시는 것 또한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72브릭스면 물 타서 희석하고 뭐 20브릭스까지만 낮춰서 아주 든든한 대용량일 거고 10% 물엿이 아마 쌀주청으로 간가면 야 오히려 좋아. 아까 홍로랑 부사짜는 5리터가 12브릭스였고 지금 20리터 착즙에 4통 들이부은 것까지 잘 섞어서 당도를 체크해보니까 꼴랑 2브릭스 올라서 14 정도 나옵니다. 대충 뭐 가볍게 계산해서 나누기 2 14브릭스면 대강 7도의 술이 나온다라는 계산인데 아이 참 7도를 누구 코에 붙였다 그래요. 설탕 아주 쬐끔 뭐 살짝의 터치만 해주겠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 거 저거 사실 뭐 설탕이 아니에요. 효모가 맛있게 먹고 알코올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응원과 뭐 격려랄까? 다시 당도를 체크해보면 19브릭스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면 됐어. 초점이 안 잡힌 저거는 무수구연산인데 산도를 높이는 pH를 낮추는 역할, 발효될 술의 안정화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거 85리터 기준 25.5g 넣으려다가 오차 발생. 해외 포럼들에서는 DAP라고 줄여 부르는 이 제인산 암모늄은 효모 영양제의 역할입니다. 효모가 당분을 더 잘 먹게 옆에서 응원하고 다그치고 밥 좀 잘 먹어라의 역할도 25.5g 넣으려다가 욕심 더 내기. 그 다음 팩틱 엔자임. 과일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세포벽을 허물고 자르고 끊어주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과일은 끈적거리잖아요. 그 끈적끈적 물컹물컹을 더 묽게 풀어줘서 발효가 더 잘 되도록 효모가 알코올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5리터 기준 한 팩 1온스짜리 2개 넣고요. 추가 재료 넣은 첨가물이 잘 섞여 녹이는 것과 동시에 발효가 더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산소까지 더해주겠습니다. 이거 다 효모가 알코올 잘 만들게 하는 응원인 거임. 어제 그저께 따로 빼놨던 사과 펄프와 찌꺼기들이 갈변된 그거 최대한 잡균 감염을 막으려고 잘 밀폐해서 노력한 사과 펄프에다가 재료 추가해서 잘 녹인 내용물을 옮겨 담아주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공간 비었으니까 아까 못 넣었던 사과 착즙에 마저 다 넣어버리기. 이제 진짜로 총 85리터 용량 발효 준비 끝. 얘는 맨날 쓰는 효모회사 랄빈인데 그때 그거는 EC1118이라는 효모고 얘는 같은 회사의 다른 효모 RBS133이라는 녀석입니다. 일단 원래 쓰던 녀석은 알코올 내성 좋고 온도 변화 잘 버티고 아주 개단단한 효모였긴 해도 그렇게 막 좋은 향미를 얻어내지 못해서 아쉬웠단 말이죠. 게다가 얘는 말로락틱 포먼테이션의 성능이 좋다라고 확인되는데 써있는 저 말로락틱은 말릭 애시드, 그 사과산을 락틱 애시드, 젖산으로 전환시키는 파워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디세이디파이, 이 탈산이 되어서 미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발효가 가능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남자 특 설명서 안 봄. 그래도 실패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서대로 뜨거운 물 부어서 효모 제수화. 이대로 20분 기다리는 동안에 이 효모 향이 막 시큼하면서 쿰쿰하고 뭔가 막 꾸둥한 막 발냄새나고 막 이 봐요. 와 효모가 파워가 너무 센 게 아니 이 정도인가? 잘 피어오른 효모 거품 통째로 갖다 들이붓고요. 저랑은 처음 보는 그러니까 초미아닌 효모인데 일 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먹고 알코올 잔뜩 만들어라 잔소리 좀 해주고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조금 더 추가. 이 사과 펄프 넣은 여기는 좀 심상치 않은 게요. 이 정도라고? 이거 분명히 시간 지나서 맑아지면서 위로 떠오를 텐데 그러면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가는 것도 맞겠지만 반대로 안에서 이산탄소 빠지는 것도 막힐 건데 야 이거 있잖아. 55리터 들어있는 드럼통은 이걸 감아줬습니다. 외국에는 집에서 이것저것 술 만들어 마시라고 아예 이런 전용 제품도 나오고 너무 부럽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직구에 대해서 빡치는 거지. 발효가 가장 잘 되는 온도로 쭉 열을 내주는 알코올 발효 전용 패드인데 사실 없이도 발효가 충분히 진행될 온도, 이 온도는 버틸 수 있는 효모를 섞기는 해요 또. 그러니까 그 향미가 있어요. 그 뭐 말릭 애시드, 사과산은 이미 홀롤로하고 전환이 되어서 지금 제 혓바닥에 닿는 건 락틱 애시드, 젖산일 건데 이러면 버터의 향미가 좀 더해진다고는 하거든요. 버터까진 모르겠고 그 약간 질감이 매끄럽달까요? 마시고 나서 입안이 미끌거리는 느낌 조금 돌면서 뭔가 시큼하고 뾰족한 맛이 싹 하고 사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작년에 사과 주스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마셨던 거 기억을 최대한 떠올리면서 다시 마셔보면요
얘가 나아요. 그때는 아마 이 약 물고 찾아야 사과향이 있을랑 말랑, 눈 크게 뜨고 막 바락해야 사과 맛이 여기 있네 쯤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사과로 만든 거구나가 충분히 알아챌 수 있게끔 코 속 안에 향이 돌아요. 꿀꺽하고 마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숨 쉬면 비강 타고 이제 코에 들어가는 향이 대놓고 그냥 사과입니다. 여기 떠다니는 거 둥둥 밑에 가라앉은 거는 사과예요. 요거 탄산화시키려고 2차 발효해서 탄산 만들어내려고 넣은 당분을 넣었던 게 냉장고에 남아있던 사과잼이었거든요. 더 이상 먹을 당분이 없어서 일하는 거 멈췄던 효모들이 야 사과잼 들어갔다 먹자 먹어 하고 다 먹어치고 없애고 탄산만 쫙 만들어냈고, 그래서 여기에 단맛은 그렇게 없어요. 다르네 달라. 아까 얘기했던 탈산이 그 디시디파이드 무산성화가 그렇게 막 잘 된 느낌은 아닌 게, 얘가 아까보다 더 쉬어요. 신맛이 더 나요. 그러니까 산도가 더 높은 느낌? 이거요. 못 마실 정도는 아닌데 꽤나 신맛이 세니까요. 오히려 이건 탄산화 시키지 말고 샤르도네 와인처럼 아예 논 스파클링으로 드라이하게 마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는 사실 바로 시작하고 3일 만에 한번 걸렀습니다. 알코올 생기면서 발효되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 사과 조각과 펄프에 막혀서 못 빠져나가고 그대로 안에 갇혀서 이미 탄산화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산소를 때려 넣은 게 되었나 봐요. 거기서 차이점이 확 하고 부여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또렷한 신맛, 약간의 떫은 맛, 그러고 더 높은 도수? 알코올감이 조금 더 치는 게 미세하지만 이게 더 도수가 높게 뽑혔지 싶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게 알코올량이 더 많아야 개이득인 게, 우리는 증류를 할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영상 보고 따라서 집에서 만드실 땐 필요한 내용 발효량을 좀 길게 풀어봤고요. 증류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간략하게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증류기에다가 다 때려놓고 불을 올리면 시작인 건데, 제가 증류한 총량은 약 82.5L,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0.33도.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걸 넣었었거든요. 와이파이 잡아놓으면 알아서 온도랑 비중을 계속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발효가 어느 속도로 얼만큼 되었고 어디까지 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미 계산해서 알려줬어요. 이번 사과술의 알코올 도수는 10.33도를 증류하니까 저 도수는 58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증류할 때의 보람이나 뿌듯함이 딱 이 타이밍이 튀어나오는데, 몇 방울 나오기 시작할 때 와, 여기서 향이 그냥 결과물로 나오게 될 술의 맛과 향의 그 액기스를 꽉 뭉쳐서 독한 알코올 증기를 뿜어주는데, 요거를 맡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좀 신나요. 내가 이래서 집에서 증류를 하는겨 하는 마음. 물론 이게 시간도 많이 쓰고 손 많이 가고 신경 쓸 것도 잔뜩이고 뭐 그렇긴 하죠.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5도에서 컷, 여기까지만 받으려고요. 이렇게 스트리핑 런, 모든 알코올을 압축하기 위한 1차 증류 끝. 10.33도에 82.5L를 증류해서 34도에 21L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걸 한 번 더 증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20도짜리 술 1250ml 등장. 예, 이거 무슨 술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알아보시는 분? 이거예요, 이거. 정확히 13개월하고 2주 동안 오크통 속에서 상하지도 않은 채로 달달한 사과술이 향미를 입혀놨었단 말이죠. 오래 쟁여두고 마시니까 두고두고 마시면서 기분 좋아지게 될 술은 2병을 빼놓았고요. 요거 2병 말고 나머지를 싹 다 모아놓은 게 1250ml를 넣겠습니다. 어우, 색깔부터 참 마음에 들어요. 사과 발효에 증류에 숙성한 주정강화 사과 와인까지 그냥 증류되고 있는 동안 맛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뭐 1년이 넘게 오크통 속에 들어가 있던 20도짜리 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좋아졌는지 뭐 어땠는지, 더 맛있어졌는지, 아니면 반대로 오크통한테 맛을 뺏겼는지. 1차 증류가 끝난 거에 더 부어준 것까지 총 22.2L로 잡고, 거기에 5%를 4샷이라고 계산해서 1110ml를 끊을 건데, 뭐 메탄올 커팅도 있지만 이 앞은 사실 뭐 불쾌한 단맛이 있어서 맛이 없다는 게 더, 향이 사과가 아닌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다른 과일인데요. 키위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오크통 속에서 13개월 묵었던 동안 새로 생겨난 향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요, 뭔 향이냐면은, 야, 아침에는 역시 사과지 하고 바로 껍질째로 한 입 크게 와작 씹어먹고 나서 우물우물, 다시 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키위였네 하고 껍질이 질겅질겅 씹히는 뭐 그런 향 같은. 야, 오크통 최고야 진짜. 여기에 넣기 전의 맛을 제가 알잖아요. 주스에다가 사과잼 넣고 발효한 거에다가 증류해서 20도까지 끌어올린 그 맛. 이 주정강화 사과 와인 13개월 숙성의 맛이 아주 감격스러워요. 저에게 설탕이 들어간 그 무엇이라도 주십시오. 야, 이거 너무 맛있어서 신나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새그러운. 일단 20도까지 올려서 넣었으니까 상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신맛이 좀 있는데, 그게 기분 좋게 싹 치고 올라와서 오크통의 탄나무 맛까지 잘 붙어요. 좋네요. 자, 제가 항상 하던 방식의 설명 한번 얹어보면요, 어느 유튜브 영상 보고 사과 사다가 집에서 잼을 만들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돈도 아낄 수 있구나. 근데 그 잼 만드는 사람이 내가 요리를 못하는 안 해본 사람이었던 거지. 레시피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설탕 100g 그럼 이만큼 넣지 뭐, 레몬을 짜서 넣어 그럼 레몬 10초 넣어야지, 약불로 30분을 끓여 그럼 강불로 5분 끓이면 되겠네. 그러다가 온 집안에 막 연기 가득 차고 막 잼 끓이다가 막 난 탄내가 막아가지고 아니 뭐요 하고 냄비를 들여다보니까 맞다, 키위도 여기다가 껍질
피니쉬로 넣었었지. 아, 설탕 너무 많이 넣었나? 시커멓게 타서 눌러붙은 게 잔뜩이라 아깝다고 냄비에 있는 거 찍어 먹는 그 맛이에요. 이게 뭔 맛인지 너무 잘 알겠다, 그죠? 자, 증류가 끝났습니다. 지난번 사과 증류할 때는 1번 병이 67도였는데 이번엔 아주 든든하고 기분 좋은 도수로 나왔네요. 계산을 쭉 다 때려서 이거 다 섞으면은 74.14도에 7200ml 술 완성인데, 이걸 병 하나하나씩 따로 담아준, 이 커팅을 해준 이유가 지금 하는 이겁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고 맛있는 부분만 담을 거예요. 일단 목표 도수가 65도인데 그보다 낮은 도수는 빼버릴 거고요. 얘까지 섞어도 65도는 넘고 어차피 물을 타게 하겠지만 뒷부분에 약간 후추스러운 매운 향? 잡내가 나는 그 후류 취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것저것 증류해봤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이쯤의 도수로 나왔다면 여기가 제일 맛있었던 뭐 그런 기억이거든요. 일단 달고요. 사과의 단맛에다가 다른 종류의 과일까지 빵빵 터지는 게 프루티하다 라고 표현하는 그게 아주 그냥 푸어시아 제외한 맨 앞 1번이 그게 더 진하고 완전 미쳤기는 해요. 근데 그 극초류를 좀 더 길게 잡았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 안에 약간 불쾌한 단맛과 함께 뭔가 먹으면 안 되는 류의 맛이 나요. 입안에 들어간 이 두 방울이 야 이거 넣으면 안 된다 를 알려주는 맛이랄까? 일단 66도에 10번이 좀 고민인 게 아 이거 너무 말아 뭔가 매콤한 후류 잡내가 날랑말랑한데 이거 근데 또 도수를 생각하면 뭔가 아깝기도 하고요. 일단 계산대로라면 76.29도에 5.6L가 나온다라는 식인데 여기다가 950ml를 가져가면 물을 타면 65도 완성 따라 요렇게 담고 나니까요. 아 오리토크통 채우고도 2병밖에 안 남네. 너무 적은데 이거? 라고 계속 아쉬워서 10번 병까지 채워넣겠습니다. 더 높은 도수의 다른 알코올들이 미세하게 날랑말랑하는 그 후류 잡내를 잡아주고 다듬어주리라는 판단. 그대로 하루하고 반나절 더 말린다고 말려놓은 오크통 준비. 확실히 작년 샀다가 막 술 채울 때랑은 비주얼이 다른 게 조금 지저분해졌죠? 술이 스며들었다가 말랐다가 증발했다가 바깥으로 스며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해야 그래야 더욱 오크통다운 거고 이래야 집에 놓는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서도 좋고 숙성되는 그 알코올 향을 뿜어주는 천연 디퓨저가 되는 건데 이 바싹 태운 아메리카노 그 안으로 1년 동안 스며들어 있던 주정강화 사과 와인이 제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65도로 맞춘 술을 부어 넣어주겠습니다. 넣고 있는 지금 이 스피릿은요 65도짜리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향부터 아예 단맛이 또렷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단내가 빵빵 뿜어져 나오는데 그 약간 끈적감? 끈덕끈덕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달달한 향이 가득합니다. 근데 또 투명한 65도의 술이 끈덕할 수가 없긴 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과로 만들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사과 맛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뭐 그쯤의 수준이지 총체적인 뭐 종합적인 과일 향들이 꽉 하나로 뭉쳐있는 그런 향이에요. 딱 혀에 닿았을 때 과일 선물 세트다 라고 느껴진다기보다 꿀꺽하고 나서 입안에 남은 몇 방울이 체온 따라서 온도 올라가고 입속에서 코까지 올라오는 그 향이 동네 과일 가게에서 알바하는데 안 팔려서 까맣게 썩은 과일 싹 다 치우는 작업할 때의 그 향이에요. 근데 과일 가게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그거 버릴 거면 나한테 싸게 줘 그냥. 그거 듣고 아이고 엄니 얼마 담아드릴까 바로 챙겨드리려고 비닐봉지에 열심히 담고 있는 그 향, 그 바스락거리는 검은색 비닐봉들의 냄새까지 피니쉬로 좀 남고요. 에헤 한 잔만큼 다 흘렸네 이거. 흘러 넘친 거 싹 닦아내는데 온 집안에 막 단내가 가득해지는 게 이거 아주 기분 좋은 가정용 디퓨저 역할을 또 해주더라고요. 달달한 향이 아주 그냥. 일단 넣고 남은 사과 스피릿 이렇게 3병하고 요만큼 남은 65도짜리 술은 제가 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재미난 걸 좀 해볼 작정이고요. 하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바로 영상 찍어들고 오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건 이거. 오크통이 5리터 조금 넘는 용량이니까 최소 뭐 미니멈 11개월부터 1년 조금 넘길 때까지 중간중간 체크해가면서 제일 맛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바로 꺼내 마시는 영상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려면 채널 구독해놓으면 뜨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저 말고도 술링집 채널이나 뮤트에이 채널에서 만드신 술을 보면 이게 참 뭐랄까, 그러니까 각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술, 자기가 먹고 싶은 술을 만드는 거라 그 취향대로 다 장르가 나뉘었단 말이죠. 그거 아주 흠터레스팅하고 재밌어요, 그게 참. 사실 지난주에 올라간 그 뻥튀기를 만든 술 있죠? 걔는 사실 더 낮게 도수를 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다른 타격감이라서 이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거의 뭐 7도, 8도 가량의 머리통이